감사합니다. 실전 사주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명입니다. 신사년, 기해월, 임신일, 개묘시. 신사생이면 80이 넘은 분입니다. 사주를 보니까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네요. 일지는 신날에 태어나고, 여기서 12운성 가지고 장생날이니 걸록날이니 사묘날 이런 거 깊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물의 계절에 비견이죠. 비견 건강한 계절에 태어나고 신금날 태어났으니까 금생수하죠. 이 오행 생격 재화관계에서 다 답이 나와 있는데 굳이 12운을 끌어다 붙여서 어쩌고 저쩌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로 12운성을 말씀드리면 그 또한 어떤 십간의 왕상휴수사의 어떤 그 흐름을 또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생로병사의 어떤 모양을 12가지로 쭉 어떤 세밀하게 구분해서 나열해 놓은 어떤 그런 논리니까 그냥 그렇다는 것 정도로 알면 됩니다. 내나 생극 재화관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굳이 12운성이다 이런 걸 덜먹이지 않아도, 자, 임수가 해월에 비견이죠. 비견. 물의 계절에 해자축이 원래 겨울이니까 물의 계절이죠. 태어났고 물을 생하는 것은 금이잖아요. 신유술월은 가을, 가을은 금생수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음양과 오행과 생극 재화 거기다 육친만 곁들이면 사주풀이는 다 되는 겁니다. 어렵게 볼 필요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임수가 건강하니까 관을 치용을 하든 식상을 치용을 하든 죄가 오면 죄를 치용을 하든 다 치용 가능합니다. 치용을 취하기 껄끄러워하는 것은 오로지 강한데 또 금이 오는 거하고 똑같은 물이 오는 거, 금수만 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임수와 기토가 첩신해 있으면 기토 타김이라고. 기토 타김. 물이 강하면 기가 썰려 나가고, 물이 약하면 기가 와서 임수를 탁하게 하고, 이런 논리인데, 자연에서는 맞는 논리죠. 그렇지만 실제 명리에서는 임수가 건강하면 기토도 정관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올바로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대신에 나도 강하고 기토도 강해야지 올바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어찌됐든 그 사사로운 단편적인 논리에 매몰되면 명리 공부가 항상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도 명심하시고, 전체적인 배합 상태, 수기 유통 상태, 단절된 형충이 막 이렇게 섞여서 단절되지 않았는 것, 이런 게 더 중요하지. 단편적인 기토 타김이 운명을 명리를 뭔가 그렇게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건강한 기질을 다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도 천간에는 정관도 올려놓고 정인도 올려놓고, 사실 정인 같은 경우도 이 강한 사주는 인성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여기까지 천간에 올라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천간에 올려놓은 기운들은 다 그 어떤 정신세계를 좌우하는 그런 인자들이라서, 정관하면 윤리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이고, 정인하면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고 학문을 하려고 하는 기운이, 원칙적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들의 사상을 유발하는 인자라고 보면 됩니다. 시간에 있는 급제 같은 경우도, 급제는 욕심 아닙니까? 재물을 겁탈하는 인자니까 내가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내가 탐욕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된 짓을 안 하는 사람이 군자고, 욕심을 부리다가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사람의 내면에는 다중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이 세상사고 인생사라는 것도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운명의 근본은 뭐 한눈에 봐도 반듯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직생활을 정년 퇴직하시고, 퇴직 후에도 꾸준히 그 연장선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 80이 지금 넘었는데도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팔자 내에 강한 어떤 인내심과 끈기와 자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천간에 뭐 재물이 나와 있다든가 하면은 막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을 많이 부릴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천간에 있는 것은 인성과 관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시지에 상관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자기가 아는 어떤 기본 내면의 지식을 바탕으로, 윤리도덕성을 바탕으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뭐 이런 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자기가 아는 것을 토해내는 창구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현실적인 반듯한 삶을 살아온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 사주에서 약간 의구심이 나는 것은 요 부분인데, 여자 문제, 재성인데, 재성이 일찍이 충을 맞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일반 논리로, 요즘 뭐 보편적인 논리로 보면 일찍 결혼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인격이 훌륭하다고 결혼을 뭐 한 번 하고, 인격이 뭐 나쁘다고 두 번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 자기 복의 유무, 제복은 제복이고 관복은 관복이고 뭐 능력이 있다고 정직하고 능력이 없다고 뭐 나쁘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또 이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참 큰 어떤 오점을 남기는 계기가 되고, 특히 공직자나 교육자 이런 것들은 더 큰 어떤 그런 핸디캡이 될 수 있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품이겠지. 인품이 되니까 잘 수용하고 인내하고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량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데 해당이 안 됩니다. 이분의 아내도 감명을 받았는데 대단히 깔끔하고 정숙하고 지혜로운 아내였다. 남편을 섬길 줄 알고, 또 이 양반은 그 아내를 또 따를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뭐 그런 상대적으로 궁합이 맞는 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아내분은 목사주였습니다. 수생목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통했고, 그 목이 이 수를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있었고, 목이라고 다 물을 만나 좋은 건 아니죠. 만약에 그 아내분이 뭐 가을 겨울에 태어난 그런 시절에 태어난 목사주였다면 물을 만나면 상당히 불편했겠죠. 그런데 아내분이 여름생이고 그러면서도 또 물을 필요로 하고 또 활력이 있고, 그래서 상호 보완이 잘 된 그런 어떤 또 궁합을 만난 거죠. 그래서 내 사주에 핸디캡이 있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궁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적재적소, 내가 상대방한테 필요한 사람인가, 상대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가, 이런 가치에 따라서 궁합의 어떤 이 가치가 좌우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내 팔자에 배우자 복이 약하다고 잘못돼, 물론 확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궁합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적재적소, 안성맞춤을 찾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니까, 우리가 노력이 해서 또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것은 뭐 얼마든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체로 자기의 단점을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한마디로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거의 희박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한번 받아들여 봐야 됩니다. 그 외에 이분은 대운의 흐름은 상당히 이제 성인이 되면서부터 좋죠. 이 시기에도 뭐 무난한데 이런 기운들은 더 이상 뭐 안 와도 되는데 그래도 또 천간에서는 그래도 따뜻한 양기가 와주고 사실 이게 모든 게 음기가 강하죠. 본체가 음기니까 음이죠. 이렇게 양기가 더 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뭐 초년에 천간에서는 조금씩 양기가 와주고 지지에서는 그냥 뭐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가고 여기서 쭉 이제 사오미 임묘진으로 가죠. 물론 임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음기를 좀 가중시키는 그런 또 대운이 있겠지만 뭐 대운이라는 것은 10년 동안 작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넌지시 작용하니까 대운이 10년간 나빠도 그 중에 뭐 5년은 양의 운이고 5년은 음의 운이니까 한 5년 정도만 잘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운이 좋아도 또 연운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연운, 좋은 연운 중에는 또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고 대운은 좀 이렇게 크게 대성적인 차원에서 훑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적발적발 어떤 행복과 불이 막 생기는 것은 불과 행불이 갈리는 것은 연운에서 소운 3년 주기로 바뀌는 연운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80을 넘어도 대운이 좋으니까 임묘진으로 가니까 구대운은 또 경인이죠. 그러니까 명도 긴분입니다. 그래서 팔자도 팔자지만 또 행운도 참 무난하게 흐름도 이렇게 행로도 울로도 좋다라는 거 이런 거 한번 뭐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민년이었는데 이민년 같은 경우에 약간의 좀 낙상 사고가 있었는데 이민년 하면은 인이 오니까 이제 혹자들은 뭐 인사신에 걸려가지고 뭐 앞 사고가 난다 어쩐다 하는데 우리가 뭐 그냥 사명도 아무 때나 막 갖다 붙여 쓰면 안 됩니다. 이분이 만약에 이민날이었는데 신년이 왔다면 그거는 사고가 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을 가지고 있는데 인이 왔다. 인이 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신이 인을 갖다가 치는 것이죠. 그래서 운에서 들어오는 운이 인이 와서 신을 치는 것은 그것은 건드리는 것이지 치는 것이 못 된다. 단 여기에 인자가 있는데 신년이 왔다 그러면 신이 와서 인을 치는 겁니다. 스크래치를 많이 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고는 좀 크다. 그러나 뭐 연세에 낙상사고 나면 큰일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약간 관절, 척추 관절 시술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이민년이다 보니까 용신운이지 않습니까? 용신운 임묘진으로 가는 그런 운이니까 뭐 쉽게 회복이 되죠. 오히려 지나온 경자 신축년에 이럴 때에 사고가 났으면 상당히 또 고통스럽겠죠. 그 운은 말 그대로 과유불급의 운이라서 불필요한 운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